네, 유튜브 속 정치 현안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총선이 끝난 이후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정부안을 빼고는 모두 전 국민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정부가 원했던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처리 필요성과 시급성 역시 강조를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느낌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호소라고 봐야 되고요. 예. 실제로 지금 전체 민주당 차원에서 또 대통령의 의지도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도 하고, 예. 그리고 모든 야당들이 다 일단은 찬성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얼마든지 전 국민 지원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단은 이 7조 6천억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예산으로 확보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국회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 1인당 지급을 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충분한 합의들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7조 6천억 안에서도 이제 금액을 갖다가 좀 1인당 돌아가는 금액들을 갖다 조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1인당이라는 원칙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처럼 2회, 3회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갖다 지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은 낮추면서 1인당이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다 고려한다면 지금은 가닥은 잡혀가고 있다. 1인당 모두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또 세금을 낸 사람들의 자녀들이고 한다면은 자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두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성수 평론가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안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보수적인 70% 거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2차, 3차 지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언제 다시 힘든 상황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데 조금 더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분위기상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떤 정부안을 바꿀 수 있는 명분. 정부안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요? 저는 정부안을 바꾸는 거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부안과 민주당 안과 지금 대립을 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당정청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70% 안이 더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1차 추경안 있고 그다음에 2차 추경안이 지금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1차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 SOC 사업이라든지 국방비 예산,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 전용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한 건데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3조에서 4조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들어가는 행정비용 생각하고 나중에 세수로 되돌려받을 거를 생각하면은 전 국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좀 더 빨리 지급하자 이게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채 비율은 40%,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다만 얼마 전에 이제 IMF에서 우리나라 노령층의 어떤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서 경고를 한 측면이 있고 세금이라는 게 한 번 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차후 세대까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그런 공적 연기금 같은 것도 계속 이게 고갈이 될 거고 그러면 정부가 계속 확장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번에 슈퍼 예산 자체에도 어떤 세수 부족을 염두에 두고 짠 건데 계속 이렇게 3조, 4조 확정하다 보면은 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남기 실장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국간을 지키는 입장에서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 과정에서도 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 안대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이지만 저는 이 부분은 차후 세대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후 세대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정말 적재적소에 돈들이 사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가정 경제를 챙길 때도 지금 당장 나가는 돈들이 막 엄청나게 많게 있는 상태에서 대출들이 이렇게 있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갖고 이런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될 때 어떨 때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실제로는 그 채무를 갖다 다 통합해 본다든가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결단을 내리는 당시에는
힘들고 돈을 갖다 많이 이제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예.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나가는 구멍을 갖다 줄여주고 더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챙겨주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투자를 갖다가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고사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빚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갖다 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갖다 극복하고 더 나은 그런 미래들을 갖다 약속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그런 어떤 선택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용도가요. 1, 2차 추경안을 보면 다 소비 진작이고 정작 어떤 기업을 살리는 데 들어간 돈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차, 4차 추경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예산 전용 부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총선 때 뭐라 그랬냐면은 100조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 건지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너무 이제 총선 과정에 늦게 오셔가지고는 전혀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차후 입장을 못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뭐 비대위원장으로 오신다면은 여기 대해서 좀 협의는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지현 변호사도 이제 정부안 하위 70%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이제 김재원 의원 역시 정부안이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총선 직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물러나고 전 대표가 됐습니다만 통합당의 입장은 이제 전 국민 지원으로 막판에 선회를 했었는데 총선에 참패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또 바꾸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당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의 일종의 포퓰리즘성 약속이었다.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또 얼굴을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본인도 예. 이런 그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돼요. 한 달밖에 안 남은 임기가 안 남은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게 되시는 분이 여기서 사실은 이거 발목 잡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장벽을 갖다가 이제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 결과적으로 한 달 이상을 그냥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의석수가 많으니까. 이런 꼼수들을 국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5월 28일, 5월 네, 29일까지. 5월 29일까지 대략 한 달, 한 열흘 정도를 예. 그냥 발목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계속 70%를 갖다 고집한다면 예. 국회에서는 공전이 되고 합의를 하지 못하겠죠. 국회에서 공전되고 합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책임을 잡고 국회로 떠넘기겠죠.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 그냥 그야말로 미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은 가중될 거고 거기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예. 또 불만은 커질 겁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시달리게 해서 그래서 그런 불안과 공포가 정부로 가해지는 그런 상황을 정치라고 포장하면서 유지할 것인지 예. 상당히 정말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위기를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좀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보다도 더욱더 국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예. 간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 어떨지. 당장 이제 일이 없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본 들은 그 절실함을 느끼죠. 그럼요. 돈 100만 원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 국민들이 현재 이제 느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발목 잡기로 5월을 넘기게 된다면은 정부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을 테고 그렇죠. 여당도 어쨌든 현 20대가 임기가 좀 남았다고 해도 180석을 너희에게 줬는데 이거 하나 해결 못하냐 그렇죠. 비난의 화살을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딜레마 속으로 또 이제 빠뜨리게 되면 예. 그러면 180석을 준 그런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자꾸.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국정을 운영할 때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힘겨루기가 한 달 열흘 동안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특단의 어떤 선택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단 5월 중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저희가 받게 된다고 치더라도 뭐 한 가구당 한 1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것이 과연 앞서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는데 경제 활성화에 그렇다면 도움이 그닥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어떤 소비 진작의 차원이고 일시적인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분명히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예. 지금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조치라고 봅니다. 예. 근데 다만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경제 전체가 이게 우리가 끝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추경 예산 편성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당장 어떤 현금성 혜택의 어떤 복지 차원을 떠나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코로나 위기 이후에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